자,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와 사진을 검찰과 야당 일부 언론에도 줬는데요. 이 정영학은 천화동인 5호의 대주주 644억을 표면상으로는 벌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부동산 개발에 특화된 회계사로 대장동에서 그 민간 개발을 하려고 2009년쯤에 이 민간 개발인들이 모여서 이 C7이라는 걸 만들어서 땅을 소유를 할 때도 그때부터 관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바닥에 돈 구조 부분을 짜는데 전문화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을 빠삭하게 꿰고 있어서 그가 내부 자료를 만들었다면 누구라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료를 제출하니까 검찰이 곧바로 압수수색을 나갔는데 그 전에 정영학을 통해서 검찰이 일단은 알고 있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영학은 천화동인 4호 소유에서 1000억 이상을 벌고 미국에 도망간 남욱과 같이 일을 해왔고, 그 C7이라는 2009년부터 이재명이 하기 전에 민간이 개발할 때도 자문단에 있었고 두 사람은 한 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남욱이 정민용 변호사를 갖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넣었고 또 그 밑에 정 회계사가 자기 쫄병 회계사를 또 그 밑에 팀장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한 명씩을 유동규에게 박아놨다는 데서 이 사람들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남욱이 C7을 할 때 회사 대표로 자금 조달과 지주 작업을 맡았고, 정영학이는 여기서 사내이사와 대표, 자산관리회사 사내이사와 대표를 연이어 맡았는데, 지금 이 구조가 AMC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성남의 뜰 화천대유와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하다가 이재명 때문에 잘 안 되고 난 이후에 이 정영학 남욱 팀이 김만배, 이재명, 유동규 팀과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돼서 화천대유를 타고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정영학이 브레인으로 불리기 때문에 화천대유의 아킬레스건이 될 거고, 이 성남 도계공의 일을 좀 아는 사람들은 자금 흐름을 정영학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제출한 녹취록은 파문을 가져올 거다라고 봤고, 또 정영학이 밑에서 성남 도계공으로 파견 보낸 이 회계사 김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동규 직속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규가 위에 있었고 실무 작업은 남욱의 후배인 정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의 후배인 김회계사, 이 두 사람이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료를 정영학이 다 확보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여기 내부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알력관계가 깊고요. 그래서 화천대유에 보면 김만배가 형식적으로 대주주를 맡고 있고, 그렇지만 화천대유는 일종의 모회사 비슷하고 실제로 시행사업의 수익이나 배당 이익을 나누는 구조는 천화동인에 내려가 있는데, 천화동인의 1, 2, 3, 7은 김만배, 그리고 4번은 남욱, 5번은 정영학, 6번도 남욱과 관계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내부에 보면 정영학하고 남욱은 저쪽에 대장동에서 민간 개발할 때부터 타고 들어온 팀이고, 근데 이들이 지금 확보해 놓은 땅을 가지고 애를 먹이면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사업도 한없이 지연될 수 있고, 그러면 이재명이 자기가 생각하는 성남시장 2번 할 때 대장동 끝내고 경기도지사 가고 이런 계획에 대선 나가고 이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까 이 대장동 민간개발팀과 손을 잡고, 그리고 또 그걸 민간개발팀을 제어하기 위해 김만배라는 법조계에 이렇게
이 마당발인 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봐줘야 될 사람까지도 여기 김만배를 통해서 다 집어넣고 고문이니 뭐니 해가 그 자식들까지 집어넣고 그리고 쟁쟁한 법조인이 있다라는 것을 정영학이나 남욱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 민간 쪽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협박용도 됐을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김만배는 지금 유동규 등과 통하면서 한마디로 이 사업을 각을 다 짰고 유동규는 이재명과 연결되는 이런 구도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에 지금 수익 분배와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조현성 변호사 등이 사실상으로 지금 이 일의 핵심인데 조현성이도 일종의 바지라고 보이기 때문에 진짜 바지는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4명이었다. 안쪽에 4명은 또 성남시 쪽에 관계자들이 있죠. 자, 그래서 성남시가 민관 합동개발로 간다고 하면서 김만배와 정영학, 남욱 팀이 둘이가 합쳐져서 연합군을 형성했고 특수목적법인 SPC 성남의 뜰을 설립을 했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천하동인의 투자자로 참가를 했고 또 화천도유라는 이 모 회사는 김만배가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김만배는 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고 법조 기자인데 김만배를 여기 나눴냐 하면 김만배를 통해서 제어하라는 거였겠죠.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니까 정영학이가 644억을 벌었는데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영학의 수익 상당한 부분을 내놔라고 지금 김만배 측에서 유동규 측에서의 압박이 정영학이한테 갔을 거고 또 자기도 감당한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장동의 민간 수익은 2010년 당시에 한 3천억 정도 예상이 됐는데 이 재명이가 개발한 이후에 현재까지 들어온 수익이 7천억 이상으로 2배 이상 급등을 했고 그리고 또 더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갈등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은 우선주 1종을 보유한 성남도계공은 배당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었지만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은 땅값 상승에 관한 이익을 무한대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구조를 갖다가 정영하기가 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규나 이재명의 성남시가 자기들하고 뭔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막대한 배당금이 쏟아지고 여기에 대한 내분이 생기고 또 자신에 대해서 먹은 거를 토해내라고 압박을 하고 이러니까 정영학이가 아마 여기서 자기가 제일 약자가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동규, 남욱, 김만배와의 대화를 녹음을 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핵심은 대장동 개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챙겨간 배우 실력자가 따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영학은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이미 83억의 이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상한 돈 흐름을 갖다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봤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인이 돈 계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정진상이라고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실장을 거쳐 이재명 후보실의 지금 부실장일 거라고 보이고 이 사람은 분양을 받았죠. 그 대장동 아파트 하나를요. 그 뭐 미분양 부분을 받았다 어쩐다 하는데 어쨌든 이 분양을 받아서 대박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이라고 경기도 대변인을 거쳐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 유동규, 김만배 이 4명이 의형제를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한주라는 사람 경기도 개발원의 원장을 했고 또 이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진 사람이죠.
자,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사람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한 유동규의 임명에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최측근 이한주가 유동규 임용을 주도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성남시 국장이 국민일보에 나와서 상황을 갖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를 임명을 할 때 기획본부장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 시설관리공단이 나중에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됐죠. 자, 여기에 이한주가 임원추천위원회를 주도해서 다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뒤에는 이한주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또 한편으로는 이 이한주는 성남과 강남구 등의 아파트 2채를 포함한 10개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부동산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두 아들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고, 그 다음에 김용 전 대변인도 여의도 시범 아파트 당시 14억 5천짜리를 갭 투자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그런 거래를 했다라고 매입했다고 나오고 있고, 2015년에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7억 9천에 구입해서 3억 7천에 전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난해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이 다 지금 실거주용 1주택 빼고 매도하라 하는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매도하지 않을 때는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재명의 측근 이한주, 부동산 투기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밑에 이재명의 지금 비서실 등에서 주로 일했던 정진상, 김용, 그리고 또 그들이 밀고 있는 유동규, 그리고 이 사실을 사실상 화천대유를 장악해온 김만배, 이들이 핵심이고, 이들의 이제 한편에 민간 개발을 하다가 들어온 마묵이나 정영학 회계사가 반축을 이루고 있었지만은 여기서 이제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정영학이가 아마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저 마피아들한테 살아남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녹취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성남시에 벌어졌던 화천대유 사업은 철저하게 이재명 측근들과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 지금 보이지 않는 돈은 어디로 갔을 것인가? 뻔하지 않냐는 겁니다. 유동규가 700억 운운했을 때 그 700억을 유동규가 다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김만배가 순순히 그렇게 준다고 한 것 자체부터가 어디로 가는 돈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사라진 473억 중에 100억은 박영수 친척 분양업자에게 갔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그리고 사라진 83억의 현금은 어디 갔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관건입니다. 동지여